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신규철 TV 팔팔한 인생.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사실 고질병이 있어요. 걸핏하면 목에 담이 걸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딱 하고, 또 샤워하다가 조금 멀리 가면 또 손이 또 하고, 또 스트레칭 하다가 또 걸리고. 이게 금방 걸리면 또 금방 풀리는 것도 아니고 2, 3일은 계속 불편하고 무엇보다 아파요. 그래서 목도 못 돌리고 답답하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담이 걸리는 체질이 유독 잘 걸리는 체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체질인가요? 이걸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목 아픈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떨 때는 좋았다가 뭐 어떨 때 삐끗하면은 꼼짝 못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습관적으로 담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담이 자주 걸리는 또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막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자꾸 잠이 그러니까 수시로 걸리는 사람들한테 많거든요. 네, 목에 담 걸려서 고생하실 분들 많으시죠? 왜 그런지, 또 치료법이 어떤 건지, 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 걸리는 게 그러니까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어떨 때는 휙 지나가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걸 병이라고 생각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담이 자주 걸리는 것도 질병의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근막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질환이죠? 네, 보통 저희가 담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근육이 단단해지고, 그 단단해지면 제가 뭐 누르면 막 아파지고 그런 것들이 담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담은 이제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하면 그 부분 근육이 갑자기 긴장이 되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서 그 근육 부분이 뭉치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급작스러운 근육의 수축이나 통증, 그런 게 자주 유발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근막통증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근막통증 증후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저희가 뒷목 그리고 어깨 죽지 이런 데 제일 흔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또 저희가 이제 허리 골반 쪽까지도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끔씩 이게 심한 경우 만성화 되신 분들은 이게 척추신경 쪽으로 잘못된 신호들이 들어가서 우리 꼭 아픈 뭉친 부위가 아니라 생뚱맞게 좀 멀리 있는 부위가 아픈 연관 통증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좀 잘 걸리는 편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안 믿으실까봐 저 약 갖고 왔어요. 제가 담 이렇게 써놓은 약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고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갑자기 딱 일어나면 여기가 해갖고 목이 안 돌아가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잠하고 담하고 뭔가 연관이 있나요? 네,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진짜 외래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안 움직인다. 네. 딱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되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잠은 보통 이제 근막통증 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을 6, 7시간, 8시간 잔다고 하면 한 자세로 보통 자게 되는데, 그 오랜 동안 한 자세를 유지를 하다 보면 근육이 좀 많이 쓰이는 근육이 있게 되고, 또 특정 좀 나쁜 자세로 자게 되면 또 근육이 전반적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평상시보다. 근데 근육을 많이 쓰게 되면 그 근육이 이제 할 수 있는지 보통 일의 양이 있는데, 그걸 넘어 쓰게 되면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더 수축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더 딱딱해지면서 통증을 더 잘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또 이제 근막통증 증후군은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에서 통증이 잘 유발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수축된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보통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데, 한글로는 이제 통증 유발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계속 통증이 유발을 하면서 계속 아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은 진짜 내가 삐어서 아픈 건지 진짜 이런 근막통증 증후군 때문에 아픈 건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맞아요. 내가 삔 건지 근막통증 증후군인지 이제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그 체크리스트를 몇 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근막통증 증후군 자가 진단법. 첫 번째가 특별한 질환 없는데 이제 목이나 허리 근육이 사실 뻐근한 느낌이 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컴퓨터 작업 같이 이렇게 고정된 자세로 이제 장시간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통증이 있으면은 내가 이제 그런 근막통증 증후군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뻐근한 부위를 누르면
아픈 부위. 아까 우리 서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증 유발점,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부위. 어딘가 누르면 딱딱하게 굳어 있고, 이거 어떤 경우는 막 계란처럼 이렇게 동그랗고, 어떤 경우는 막 밧줄처럼 길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위를 딱 누르면 통증 있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게 목에 있으면은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목만 아픈 게 아니라 막 뒤통도 뒷머리도 아프고 심한 막 눈이 빠질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동반이 되면은 그러니까 근막통증 증후군이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의심해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이 사연에서는 담이 습관처럼 걸린다. 나만 너무 자주 걸린다. 막 이러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거는 그 근막통증 증후군 이런 게 만성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나요? 네, 이게 만성화가 됩니다. 이게 초반에 잘 치료가 되지 않고 그러면 이 통증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아프게 되는데요. 이게 근막 통증 중에 생기게 되는 게 저희가 이제 근육을 특정 부위를 많이 쓰게 되면 그 근육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됩니다. 네. 또 그러면서 또 많이 근육을 썼으니까 근육이 좀 피로가 풀리려면 이제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산소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피가 잘 안 통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근육에 산소가 오지 않게 되면 근육이 피로가 쌓이겠죠. 네네. 그럼 피로가 쌓이게 되면 그런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근막에 통증 유발점이 생기게 되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딱 끊기면 치료를 해서 스트레칭을 해서 풀리면 괜찮은데 근데 이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똑같은 자세 또 유발이 되면 그 통증 유발점 주변에 근육이 또 긴장이 하게 되고요. 그럼 또 산소 공급이 또 안 되게 되고 그럼 또 그 주변의 근육까지 또 통증 유발점이 또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점점 심해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만성화될 수 있고 잘 안 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오랫동안 가다 보면 그런 근육이 원래는 이제 고무처럼 이제 탄력이 있는 조직인데요. 이게 질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무처럼 땡땡 늘어나지 않고 질겨지게 되면서 근육의 섬유화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평상시 옛날에는 뭐 움직이는 자유자재였으면 섬유화 지점이 약간 조금만 가게 되면 통증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불편한 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게 만성화. 이제 만성화가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증도 초기에 잡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스스로 치료하다가 다시 못 삐고 목 아프고 그런 경우는 뭐 흔히 일어나는 되게 일이잖아요. 치료가 되면 되는데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계속 방치하다 보면은 만성화되고 그때는 진짜 치료가 어려울 수 있죠. 사실 우리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치료 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치료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처럼 염증이 생기고 해서 아프신 거라 뭐 진통소염제, 뭐 근육이완제, 뭐 진통제 성분을 먹어서 먹을 수 있고요. 근데 약물 치료는 사실 이게 좀 부가적인 치료인 거고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거는 물리치료 종류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물리치료도 있고 저희가 또 많이 하는 치료는 도수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수치료를 이제 전문을 해주시는 물리치료 선생님이 제가 말씀드린 좀 통증 유발점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그 부분이 이렇게 딱딱하게 만져지는 유착이 좀 있는 게 손으로 느껴지거든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을 꾹꾹 누르다 보면 수축된 근육이 이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완하게 되면 그 근육이 감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유발되는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병에서도 많이 하는 또 물리치료가 체외 충격파라는 물리치료도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체외 밖에서 충격을 주게 돼서 그 부분에 제가 혈관 공급을 조금 더 피 공급도 잘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뭉친 걸 풀어주게 되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 유발점을 위치해서 저희가 주사를 놓게 되면 그쪽 부분에 이제 풀리게 되면서 그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심할 때 너무 힘들어갖고 병원 갔더니 주사를 놔주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살살 했는데 그냥 약만 주시고 네. 물리치료만 했었는데 그날은 제가 좀 심해가지고 주사를 그냥 그 부위에 놔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걸 하니까 목이 안 돌아가던 게 그냥 조금 바로 돌아갔어요. 네. 사실 이제 이런 그 통증, 목이나 허리 같은 경우에 특별한 원인이 없이 이렇게 근막 통증, 주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분들 보면은 아프니까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니까 더 아프고 더 아프니까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몸이 딱딱하게 굳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치료가 근육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자꾸 움직여서. 움직여서. 마찬가지로 이 목 아프고 허리 아픈 사람들도 안 쓰면 안 쓸수록 더 근육이 굳어서 아프기 때문에 꾸준하게 근육을 스트레칭해서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요, 요즘 매일 하루에 10분에서 20분씩은 그 저희 병원에서 하는 리핏, 그 스트레칭 리핏 있잖아요. 포인트. 그 요가 보면서 스트레칭 하고 있거든요. 늘 목이 안 좋았는데 그거 한 달 정도 하고 나니까 지금은 거의 약을 먹을 일이 없고 거의 밤에 잘 때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꼭 이렇게 그 약이나 주사 이런 걸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20분 내외 여기 보면은 또 몸을 많이 쓰고 근육 운동하는 그런 운동 말고 그러니까 누워서 잠자기 전에 할 수 있는 뭐 침대에서 할 수 있는 뭐 10분 15분짜리 그런 요가들이 있거든요. 그거 따라서 하면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러면 목도 편하고 그다음에 숙면도 되고 종아리 무거워서 땅땅해가지고 잠 못 주무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아까 이렇게 저한테 추천해 주셨거든요. 이런 게 진짜 좋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뭐 운동하면 잠이 깨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숙면을 할 수도 있고 되게 좋다고 하시니까요. 네.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따로 밖으로 나가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문자로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